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자, 이제 R 프로그래밍 첫걸음마 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옛날에 사용했던 계산기 있죠. 할아버지 주판 튕기던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발전해 나온 거죠. 결국에는 고급진 계산기를 다루는 거다.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스킬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연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산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예전에는 이렇게 계산기 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 눌렀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기능이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그죠? 개인 코드를 이제 공유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용한 코드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패키지로 만드는 기능,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급진 연산이 가능하고, 함수가 존재하고, 그 함수들을 모아놓은 커스텀 패키지를 존재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이제 현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R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알아두면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R의 전시는 S라고 하는 거예요. S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S라고 하는 언어는 왜 S일까요? 질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Statistical Computing에서 Statistics의 S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통계를 잘하는 언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든 사람도 통계학자예요. 그 AT&T의 벨 연구소, 그 전화기 처음 발명한 벨이 설립한 연구소죠. 거기에 근무하던 이 아저씨, 존 챔버 아저씨가 S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료 버전 S, 그리고 두 번째는 S 플러스. 지금 보면은 이제 퍼블릭이고 기업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면서 이제 돈 좀 벌어보자. 역시 회사에서 만든 거라 유료로 나누다니. 그러니까요. 이 아저씨는 돈을 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빌런이 나타났죠. 빌런 두 명이 나타났는데, 뉴질랜드에서 91년에, 지금 보면은 1976년에 S라는 언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와가지고 유료로 사용되던 S 플러스와 S가 있는데, 저 아저씨 좀 돈 좀 벌고 이제 많이 버셨네? 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이 교수 두 명, 로스 아이하카, 그 다음에 로버트 젠틀맨, 젠틀맨이에요. 교수 둘이서 무료 언어였던 S를 카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로스 아이하카, 그 다음에 로버트가 둘 다 R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을 딴 R을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무료 버전이었던 S보다 R이 조금 더 앞서죠. 어드밴스드 랭귀지인 거예요. 그래서 S 플러스, 그래서 정확하게 S라고 하는 언어를 카피해서 R이라고 하는 언어로 새로 재창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S 플러스나 뭐 S에서 돌아가던 코드들을 R에서 그대로 다 돌아가게끔 거의 문법을 다 따와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디랑 결혼하셨나요? 레이디 젠틀맨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라스트 네임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R의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R이
여러 가지 언어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어마다 그 모토가 되는 띠임 같은 게 있습니다. R 언어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일단 사용자가 왕이다 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자 자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비프로그래머를 생각하고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서 응당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안다고 가정하고 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를 만들어서 되게 복잡한 것들은 다 가려놔요. 사용자가 사용할 때 볼 수 없게끔. 그리고 그냥 사용자는 말 그대로 사용 방법만 알고 적용만 하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R 언어가 작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 배우기에 제일 쉬운 언어가 R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이 뭐 R보다 배우기 쉽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프로그래머인 사람들은 파이썬을 배우기가 되게 쉽겠죠. 하지만 R이 훨씬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그냥 해보면 알아요. 이제 R 코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R 공부를 했었죠. 이제 4개의 화면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크립트, 요 오른쪽에 콘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쳤을 때 컨트롤 엔터를 쳐서 오른쪽에 콘솔로 보내고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 모드. 그래서 R 콘솔 창에서 돌리는 방법이고 명령어를 작성 후에 이제 엔터를 친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그냥 A 치고 엔터 치고 하면은 이렇게 코드를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스크립트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해당 라인에 커서를 위치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내가 돌리고 싶은 부분이 딱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블락 지정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보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스크립트에 있는 이 첫 번째 줄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커서를 첫 번째 줄에다가 넣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여기 있는 명령어가 여기로 보내서 돌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두 줄이 돌아가서 연산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99.9%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R 고급 스킬들을 이용을 할 때 배치 모드에서 R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배치 모드 실행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배치 모드는 별게 아니에요. 오케이. 미리 내가 저장해 놓은 스크립트가 있다면 그 스크립트를 R 프로그램을 켜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줄을 저희가 스크립트 상에다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스크립트 상에다가 요거를 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데스크탑에다가 이제 테스트 R이라고 테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쪽에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생겼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은 R 코드가 모여있는 이 파일을 저장을 하면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R 파일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장자가 R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test.r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장해서 이 test R 바탕화면에다가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익스플로러 데스크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 쭉 보면 제가 여기 test.r 이라고 하는 요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 오른쪽 클릭 Show More Option Open in Terminal 이라고 하는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CMD Command Prompt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바로 켜지게 되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나는 test.r을 바탕화면에다 넣어놓고 프롬프트, 커맨드 프롬프트를
여기 지금 데스크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예, 밍밍님, 콜사롬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예,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죠. 뭘 했었냐? R이라고 치면 R 프로그램 그 시작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R을 누르면 이제 R이 실제 실행이 돼서 여기 도스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쪽에는 C 유저 아이작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CMD 커맨드 프롬프트의 어떤 그 명령어 입력 모드라면 이거는 이제 R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dir 이런 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RStudio 이 콘솔 창에다가 dir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모드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커맨드 입력 창으로 나가려면 여기 R을 꺼줘야 돼요. 오케이? 끄는 방법은 quit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네요. 나는 워크스페이스 이미지를 저장할 거야. no, n이라고 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커서가 바뀌었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R을 치면 이 R이 실행이 되게끔 바꿔놨다. 오케이? 이게 돼야지 이제 배치 모드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저랑 같이 안 했으면은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R cmd 배치 테스트 .r 이렇게 써볼게요. R아 커맨드 라인을 사용해서 배치 모드로 test.r 돌려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엔터를 치면 그냥 아무런 변하는 거 없이 다시 이제 새로운 라인이 생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test.rout 이라고 하는 게 있고 .r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 test.r을 이미 불러서 한번 돌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값을 test.rout 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 이미지를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분. 꿀사로님 됐어요. 밍밍님 되셨나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빈 폴더를 사용해서 R이라고 쳤을 때 그 R 프로그래밍 r.exe를 잘 찾도록 컴퓨터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대소문자는 꼭 구분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일단 지우고 근데 아마 구분해야 될 수도 아니네.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되네요. 자, 항상 RStudio도 그런데 이미지 저장할 거냐 하는데 도대체 워크스페이스 이미지가 뭐냐. 맥에서는 요거 두 개만 생기고 R 데이터는 안 생기네요. 생겨야 될 텐데. 윈도우 CMD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는데 RStudio 터미널에서는 실행이 가능해요. 보현님, 그게 지난 시간에 그 path variable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난 시간 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로이킴님 혹시 R 데이터? 이거가 안 생긴 이유가 뭘까? 그냥 궁금한 게 로이님 평소에 이 .r 데이터 맥에서 생기나요? 그 맥에서도 .r 데이터 얘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붙어 있으면 맥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더로 보지 마시고 오케이. 이거 저도 아마 윈도우에서도 .붙은 거는 안 보이게끔 되어 있을걸요? 그 보이게끔 하는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요거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 .r 데이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그리고 이거를 보통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미지 저장하라고 여기서도 보면은 save workspace image 이러는데 도대체 뭐야? 하면서 그냥 이제 저장을 안 하거나
yes 그냥 누르고, 그죠? 나가는 게 반복이 됐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이미 그냥 하는 김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이제 변수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변수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변수는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라고 생각을 하자. 변수는 사실 숫자를 저장해 놓은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화살표, 왼쪽 화살표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왼쪽에 넣어줘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에 넣어줘 라고 해서 이걸 컨트롤 엔터를 치니까 여기 지금 돌아가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environment 창에 한번 보겠습니다. environment 창에 보시면 원래는 비어있던 environment가 A라고 하는 그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그 환경 현황판에 변수 A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R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야, A에 뭐 들어있어? 라고 여기 콘솔에다가 A 엔터 치면 A에 들어있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 변수를 상자라고 했냐? 이 상자에 있는 것을 저희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과 2가 이렇게 한데 묶여있는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를 나타내는 건데 1, 2라고 하는 이 벡터를 이번에 A에다가 넣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돌리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 환경 창에 보면 A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 있는데 이것에 딸려 있는 지금 들어있는 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까는 숫자 하나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1, 2라고 하는 앞에서 넣은 얘로 교체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1이 들어있던 거에 뒤에 2 써놓은 게 아니라 1이 들어있던 거를 그냥 빼내고 A라고 하는 상자 안에 1이라고 들어있던 거를 이제 밖으로 그냥 빼내고 1,2라고 하는 걸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되셨으면 A에 뭐 있어?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A를 다시 한번 치고 컨트롤 엔터를 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2가 잘 들어있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R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자고요. R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용자가 나한테 명령을 내린 게 쭉 보면 A라고 하는 상자 하나 만들어 1 거기 속에다가 집어넣어 1 뭐야? A 뭐야? 그래서 A에 1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A라고 하는 상자에 벡터 집어넣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바꿔줘야겠네. 바꿔서 교체를 하고 A에 지금 1, 2 벡터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1, 2 벡터를 다시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R이 다시 이 상황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면 R은 뭘 가지고 있어야겠나요? A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 1, 2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 정보가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워크스페이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만약에 뭐 끈다. 그러면 이 지금 워크스페이스 이미지를 현재 제가 설정해 놓은 R 프로젝트 안에 이제 폴더 안에 .r 데이터에다가 저장해 놓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ave yes 하고 하면 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해 놓은 R 데이터는 제가 지금 여기에 다큐멘트에 R 프로젝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getwd로 이제 보시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 홈 폴더를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굿.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냥 R만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R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1, 2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R은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R은. 자,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배웠는데 숫자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객체로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1, 2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묶었었는데, 이번에는 숫자 4개를 사용해서 4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딱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C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숫자 4개 쓴 다음에 괄호 닫고 이렇게 한다. 이건 역시도 C 하고 1, 2, 3, 1, 2, 4, 5, 4, 5였네요. 4, 5 해서 하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벡터 형태로 된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게 뭐냐, 컴바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4개 숫자 다시 컴바인 해줘 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원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제가 추측하기에 concatenate의 약자예요. concatenate는 한국말로는 결합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벡터는 상자에 칸막이와 물건을 담는 느낌인가요, 보현님? 네, 맞습니다. 이제는 상자를 그냥 이어 붙여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벡터 자체가 1, 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라고 하는 상자 안에 지금 1, 2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제 1, 2, 4, 5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벡터, 이 벡터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 개념에서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데, 이 오브젝트를 접근하는 연산자를 지금 배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연산자고, 처음 알 공부를 하실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연산자들입니다. 첫 번째, 이 대괄호 연산자예요. 어떤 오브젝트가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가 나온다는 건, 나는 이 대괄호 연산자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오브젝트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벡터를 집어넣고 x라고 하는 객체의 세 번째 자리에 나는 접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에 집어넣고 x 3 이렇게 하면 이것의 세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라고 하는 원소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 만약에 4 이렇게 되면,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네 번째 원소인 5가 나오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괄호 연산자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가 요 x라고 하는 거 바로 뒤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는 x를 들여다봐서 그것의 몇 번째의 숫자를 나는 꺼내올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요 안에,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 객체를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안에 원소 값을 빼내올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색인이라고 하죠. 벡터는 색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 원소가 1부터 시작해요. 너무 좋죠. 1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숫자는 x3 이런 식으로 됐다. 자, 그리고 이거가 이제 하나 더 보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꼭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x의 첫 번째, 세 번째 원소를 꺼내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과 3을 동시에 저 대괄호 연산자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과 3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집어넣는 방법.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이렇게 앞에서 만들었던 벡터 만드는 법이 있었죠. 벡터는 여러 가지 숫자를 만들어서, 그죠?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 1, 3을 동시에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1과 3 벡터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네 번째 게 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미는 이해가 되시나요? 1, 4, 4, 2, 1, 4, 2 얘를 해석을 한다면 왜 지금 우리는 저런 숫자들이 반환이 되었을까?
각 원소들을 불러오는, 그죠? 생님, 오케일루님, 승호님 다들 복원 추출, 인덱싱을 벡터를 가지고서도 할 수 있군요. n번째에 있는 원소들을 불러와라. 즉 이거를 인덱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몇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이제 가져올 것인가를 저희가 동시에 이제 여러 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숫자, 그죠? x에 지금 1 들어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있는 숫자 가져와. 그래서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있는 숫자 가져와 해서 4가 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숫자 불러올까요? 하니까 세 번째 있는 숫자 불러와, 두 번째 있는 숫자 불러와,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죠?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 한꺼번에 불려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벡터가 굳이 이 x의 길이인, 그죠? x가 지금 숫자 4개밖에 안 되지만은 요 인덱스 안에 있으면, 오케이? 있기만 하면 뭔가 다 불러와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벡터의 성질을 배우면서 이런 벡터 인덱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는 여기에 숫자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고, 두 번째 배울 연산자는 콜론 연산자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콜론 연산자는 왜 사용하냐? 귀찮아서 사용해요. 모든 연산자는 만든 이유가 귀찮아서 만든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벡터를 1에서부터 10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만들려면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만들어줘 라고 하는, 위와 아래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를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놓을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그냥 이것만 해도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시 컴바인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그다음에 1 콜론 10이 동일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x 1에서부터 10은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네요. 되긴 되네요. 이 R 프로그래밍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양날의 검인데 오류가 잘 안 납니다. 대충 알아서 R이 다 해줘요. 이게 만약에 파이썬이나 아니면 C 언어나 조금 리스트릭트한 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에러가 뜨고 막 이제 사용자가 당황을 하는 건데,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가 넘어가도 1, 2, 4, 5까지 불러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5번째 원소 불러와줘 라고 하는데 x에 5번째 원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NA, 빈칸을 나타내는 NA를 채워서 반환을 해준 겁니다. 확실히 에러 뜨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에러 뜨면 멘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그 코딩이 되게 익숙해지고 프로그래밍을 막 엄청 많이 하게 되면 확실하게 에러가 뜨는 걸 선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질문.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100, 이것도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 1000, 이런 것도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 19000,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벡터가 지금 1부터 19000까지 숫자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벡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돌리다 보면 R도 지쳐요. 그래서 1에서부터 보통은 이제 1000까지만 나타내주고 뒤쪽에 9009개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맥스 프린트 값이 1000까지만 보여줘라 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1000 말고 다른 걸로 이제 교체를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1000개까지만 보여주고 뒤쪽에 생략해서 보여준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님, 저렇게 인덱싱 해도 NA 값 확인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군요. 그죠? 이렇게 막 하고 했다가 뒤쪽에 여기에 숫자 있는 줄 알고 평균 구했으면, 그죠? 나중에 평균 구하면 NA가 나와서 멘붕이 되겠죠.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겠죠. 처음에 맥스 프린트 못 바꿔서 엑셀에서 따로 다시 다 확인했던 기억이, 이렇게 요런 이 get 맥스 프린트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하죠? 저 찾아봐야 돼서 혹시나 태도님 알고 계시면 코드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맥스 프린트를 지금 100만이네요. 100만까지 보여줘라.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1009라고 했던 벡터도 끝까지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고 누르면 요 1009번째까지 쭉 보여주네요. 다시 저는 1000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콜론은 정리를 하면 1씩 증가한다. 그리고 very hard. so much sarcasm이 아주 그냥. 자, 지금 보면은 이거를 10에서부터 콜론으로 1 하면 역순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첫 숫자, 마지막 숫자를 정해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나? 네. 자동으로 이렇게 한 가지로 되네요. 자, 요거를 돌아간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자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것도 연산자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요 콜론 연산자보다는 연산 순위가 높구나. 자동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안 붙여줘도 마이너스 1로 알아서 잘 먹네.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여튼 콜론은 시작 숫자와 끝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의 사이를 1씩, 정수 1씩 차이 나게끔 메꿔준다. 그래서 방향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네요. 요거를 사용해서 또 앞에서 벡터 인덱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x에다가 2,4 넣어버리면은 두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원소 한꺼번에 보여줘, 반환을 해줘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실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기초적인 어떤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뭐냐? 함수는 입력값이 있으면 f라고 하는 어떤 함수는 입력값이 있으면 결과값이 있는 값을 뱉어내는 어떤 요술 상자죠. 결국에 그죠?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력값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함수인데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함수들은 R이 시작될 때부터 자동으로 R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썼던 게 mi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min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ean 이라고 치면 여기에 지금 베이스라고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이 min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min으로 시작되는 함수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이걸 쓸 텐데 여기 이 중괄호 베이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러한 지금 보고 있는 함수들이 다 기본 베이스라고 불리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 베이스는 저희가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앞 시간에 저희 설치할 프로그램 같은 거 패키지 설치할 때 리모트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설치를 했었고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접근하는 연산자, 이 더블 콜론이에요. 오케이? 이 더블 콜론 두 개를 하면 요 앞에 있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를 난 가져다 쓸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썼냐? install underbar github 라고 하는 이 함수를 꺼내다 쓴 거죠.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git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번에는 base라고 안 뜨고 우리가 설치했던 remote라고 이제 패키지 이름이 써 있고 중괄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들은 지금 리모트 패키지에 들어있는 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함수가 속해 있는 패키지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지금 이 리모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install github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요 리모트 한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두 개, 그 부분을 빼버리고 내가 github 요거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해도 아까처럼 그 가용한 함수 리스트가 딱 뜨지 않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요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아래 머릿속에 리모트 패키지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요 파일 창 있죠. 파일 창의 세 번째 섹션 패키지 섹션에 가보시면 여기 베이스 패키지에는 체크 표시가 써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R이 이 베이스 패키지의 안에 있는 함수들을 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뜻이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R로 시작되는 것에 리모트라고 하는 패키지는 왼쪽에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현재 상태는 리모트 패키지 안에 함수 install github가 있어도 내가 막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로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library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패키지 이름을 remote라고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이렇게 시키면 이제는 이 리모트 안에 install github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hub 하면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얘는 뭐냐? 요 라이브러리 얘를 사용하지 않고도 로드를 하지 않고도 야 너 지금 이거 패키지 전체 다 로드는 하지 말고 나 그냥 리모트 패키지 안에 특정 함수만 가져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요렇게 함수를 쓰는 게 또 편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 두 개 이 패키지 자체 전체를 다 로드하지 않고 함수만 쏙 꺼내오고 싶을 때는 요렇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랑 같이 뭘 배웠었냐? 배운 거냐? 함수의 그 소속이 되는 패키지들을 로딩하는 개념, R의 머릿속에 사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 개념이 있다. 그리고 요 콜론 두 개 연산자의 뜻에 대해서도 배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함수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min 함수는 베이스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라서 굳이 로딩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다. 자, 지금 x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1, 2, 4,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네요. 오케이? 그거를 min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4개 숫자들의 평균인 3을 반환을 시킵니다. 이 min 함수는 지금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과 결과값, 충격값이 존재하는 애라고 했는데 m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값을 어떤 숫자 1, 2, 4, 5를 받으면 결과값으로 3을 딱 반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각 함수마다 min은 지금 이렇게 1, 2, 4, 5를 받았지만 각 함수마다 입력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쓸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요 함수 이름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 내가 min 함수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고 싶은지 알고 싶을 때는 물음표를 치고 mean, min이라고 치면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함수 이름이 나오고 속해 있는 패키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arithmetic mean을 계산하는 함수다. 그죠? 그래서 설명이 쭉 있고 이걸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 아,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래머가 혹은 이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언어는 영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어떠한 입력값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거, 그리고 trim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고 na.rm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이제 얘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min 함수는 입력값이 결국에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x라고 하는 입력 그 객체를 하나 딱 넣어도 잘 돌아갔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입력값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값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min x라고 해서 저희가 3을 이렇게 받았어도 실제로 R의 머릿속에는 무슨 코드가 돌아가냐? 아, trim이라고 하는 입력값은 지금 0으로 설정을 해놓고 na.rm이라고 하는 이 입력값은 false라고 이제 넣어서 돌려주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거를 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라고 하는 첫 번째 입력값의 입력을 받는 상자 이름이 지금 x인 건데 여기에 지금 x를 넣은 거예요. 뭔가 조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 2, 3 A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뜻인지 해석해 보시겠어요? 평균은 맞죠? 평균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게 지금 돌아가는 그 의미는 뭐냐? m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값을 몇 개를 받아요? 3개를 받죠, 지금 현재. 첫 번째 입력하는 자리에 a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어서 돌려주고 두 번째 trim이라고 하는 입력값은 0으로 설정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na.rm이라고 하는 입력값은 false라고 하는 걸 넣어서 min 함수를 돌려줘 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잘라내지 말고 na 값 제거하지 말고 평균 내서 출력하라. 그거는 이제 이 전체 이 min 함수에 대한 의미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함수의 입력값이 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애는 생략해서 돌아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입력값을 받는 이 위치 이름 있죠. 얘도 생략해서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